안녕하십니까. 백주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잡은 게 효율적인 암보험 선택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보험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많이 알고 있는 이 암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가입하신 분들이 그냥 가입만 하시고 내 암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보험을 들여다보실 분들이나 또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암보험을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관련된 통계를 한번 봐보게 되면은요, 꽤 의아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전체 암 환자 대비 보험금 수령자가 보시게 되면은 100%로 봤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64%나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결과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원인을 한번 찾아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암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보다는 암보험을 가입하셨다가 중간에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해지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보험을 선택하실 때 정말로 본인들이 필요하고 본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통계를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물음표가 생기는 통계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암 환자 5년 생존율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95년부터 10년 단위로 평가를 내려봤는데 계속 한 20-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5년 동안, 암은 5년 동안의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질병인데 95년도에는 41%밖에 안 됐어요. 암 발병자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이 41%밖에 안 됐는데 20년 뒤인 2016년도에는 70.6%, 굉장히 많이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그 이유들을 봤을 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다 보니 위험 시기가 넘어가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시기가 아닌 아주 초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치료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지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아마 이 내용대로만 준비를 하셔도 괜찮은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녀 암 발병률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 남자들은 2,680만 원 정도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게 갑상선이나 유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순위가 바뀌기도 한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암이죠. 그래서 각각의 암에 따라서도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저렴한 암만 발생될 거야 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나의 진단금이나 나의 치료비를 대비하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손보험하고 도대체 암보험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손보험과 암보험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2019년도 1월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 후에 퇴원을 했는데 총 병원비가 1,200만 원의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진단금만 이제 가정을 두고요.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거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 비용이 1,200만 원 나왔을 때 실손보험은 입원했을 때 90% 내가 치료한 금액에 내가 이제 내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가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었을 때 입원 치료 시에는 1년에 5천만 원이 실손보험은 한도예요. 거기에 90%를 지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90% 쉽게 말해서 1,0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1,200만 원 들였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미리 준비한 안보험의 진단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험에 2천만 원짜리 진단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썼건 1,200만 원을 썼건 중요하지 않고 암 진단보험금으로 그냥 2천만 원이 지급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손보험은 내가 비용을 얼마 썼냐에 따라서 제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암보험은 내가 쓴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의 진단금이 나오는 암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 저희들이 굳이 시청자님들이나 누구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2가지 정도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집중 치료 중에 발생되는 생활비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치료 비용도 보완을 하자. 이렇게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럼 첫 번째 집중 치료 중 발생되는 생활비 준비.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암 발병되신 분들의 패턴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암이 발병이 됐다. 발병이 되시면은 보통 휴직을 하세요. 이때부터 휴직을 하시는데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병가로 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이때부터 복직을 하셔야겠죠. 근데 복직하시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2, 3년 정도 후에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복직하시고 나서 일하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의 몸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보통 복직하시고 나서 한 2, 3년 또는 5년 사이 지난 다음에 퇴사하시고서 나의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휴직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생활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급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도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진단비나 실손보험을 같이 엮어서 하신다고 하면은 생활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중 치료 중에 발생되는 생활비를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치료 비용을 보완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손보험에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했다. 1월 1일부터. 근데 한 6개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았어. 그래서 12개월이 됐을 때 이때부터 90일 동안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1월 1일에 발생되고 한 6개월 치료를 받았지만은 12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만약에 치료를 받겠다 하셨을 때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으세요. 면책기간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거는 약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암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치료비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치료하는데 무탈하게 치료한다는 개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단보험금이나 또 이런 실손보험을 잘 준비하시면은 내가 혹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충분히 돈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팁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보다는 진단금을 좀 더 챙기셔가지고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 저희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요, 가끔씩 보험사와 환자와 고객과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암인데요. 암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 분쟁이 입원 일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유는 약관상에는 보험회사에는 약관상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해야 된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나한테 치료하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있건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거지 그 외로 입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나면은 요양병원은 암 전문 요양병원들도 옮기셔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보다는 진단금을 좀 더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같이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적은 비용으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진단 비용을 좀 더 챙기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하자고 하는 거는 진단금을 좀 더 크게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조합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이 암보험을 준비할 건데 나는 진단금을 한 8천 정도 준비하고 싶어. 2, 3천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8천만 원이라는 진단금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근데 만약에 암 진단금을 8천만 원을 그냥 20년 납 100세 또는 90세로 준비하게 되면 이 암보험만 해도 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님들이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20년 납 비갱신형으로 100세로 가져가는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죠. 얘는 납입이 끝나고 비갱신형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유사암도 한 1,000만 원 정도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런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납입면제 혜택, 이런 납입면제 혜택을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로 일반암 진단금을 3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제 갱신형, 15년 갱신형도 있을 수 있고요. 20년 갱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을 준비하는데 이 갱신형을 준비하라는 개념은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중반부터 70대까지 암 발병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확률적으로 높게 발생되는 시점에는 갱신형을 준비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0대 남성의 경우 갱신형으로 15년 갱신형을 선택하고 20년 갱신형을 선택하건 그거는 선택하시는 분들의 자율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15년 갱신형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갱신형으로 3천을 짜고요. 갱신형으로 5천만 원의 진단금을 짰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500이 나와요. 근데 이 갱신형 암보험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이 5천만 원 진단금 플러스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있어요. 그 보험료 플러스 앞으로 또 내야 될 보험료가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올 페이백 서비스라고 그 회사에서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는 제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했을 때 이런 조합으로 짜가지고 8천만 원을 짜는데 보험료는 사실은 66,300원밖에 안 들어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의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무조건 갱신형이 나쁘다 이것보다는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진단금을 가져가는 방법을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가지고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은 내가 15년 동안 암에 안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갱신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나 이 정도면은 내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치료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갱신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효율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하시면은 충분한 진단금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럼 암보험을 선택하는 세 번째 팁.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암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나눠요. 이제 요 항목들은 저희가 보험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기타 모든 암이 일반암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유사암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외감. 이 소외감은 뭐야? 이거는 내가 보험을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내가 얼마나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외감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유사암과 일반암만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 소외감 분류가 되어 있는 암보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 소외감 분류가 없는 유사암과 일반암만 분류되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일반암과 유사암만 어떻게 선택되느냐? 요거는 증권을 가입하실 때 가입설계서 잘 보시면은요. 이 소외감이 분류가 되어 있는 일부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소외감의 분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소외감의 분류가 가능함은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암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쯤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소외감의 분류가 있더라도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메인이 되는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소외감이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